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이 벌써 11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입과 점유의 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임차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인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 요구하는 가장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 판례와 함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공부하실 내용은 임차인의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가족도 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채권자도,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경매 채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도 임차인의 자격이 있는지, 또는 임차인이 채무자도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실제 사례 위주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임대차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유지를 해야만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임차인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만약에 채무자의 부인일 경우, 집주인 채무자는 남편이고 그 부인이 임차인이 되느냐? 안 되죠. 부부는 공동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채무자이고 부인이 임차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간혹은 부인이 임차인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혼을 했다라는 거죠. 이혼을 했을 때는 남남이 되니까 전 부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느냐? 당연히 이혼해서 남남이 된 때로부터는 임대차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혼하고 그 집에 부인이 계속 살고 있다. 그것도 매끄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부인이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인정되느냐? 보통은 은행에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줄 때 가족관계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는 채무자와 그 부인이 한 가족이었을 때입니다. 보통은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혼을 하니까, 이혼한 날로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대항력이 없죠. 이혼해서 대항력을 주장하고 임차인을 주장하는 사건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실제 이혼하고 대항력까지 인정되는 그러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채무자와 이혼하고 그 부인이 임차인으로 신고했을 때는 소액보증금을 받기 위한 허위의 임차인으로 보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가족일 경우는 어떤가? 여기서 가족이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임대차가 성립하느냐? 형제 간에도 임대차가 성립하느냐?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론상 가족들 간의 임대차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형의 집에 형이 살지 않고 동생이 들어와서 산다. 그리고 대항력을 주장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을 때는 분명히 동생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나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동생은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족 간의 임대차는 이론상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가족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외형상 대항력이 있을 때 문제이죠. 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다. 다른 사람은 가족이란 걸 눈치를 못 채고 대항력의 가능성 때문에 입찰을 피했을 때 여러분은 가족인 걸 밝혀내고 무상임차인 각서나 또는 가족인 채무자와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가족이 한 집에 살았다라는 이런 증거 등을 통해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낼 수 있다면 특별한 수익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족으로서 임대차를 주장할 때는 이론상은 성립하는데 실제는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그 가족관계를 이미 알고 대출을 해줬거나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자, 그래서 가족이고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또는 가정 공동생활을 한다면 자, 채무자인 형과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동생이 좁은 아파트 빌라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라면 자, 이것은 임대차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 가족인 경우에 역시 임차인이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다른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을 점유하고 임대차를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점유하고 임대차를 주장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자, 채권 채무 관계로 점유하는 것은 임차인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 당신이 나한테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이 집에 살겠다. 자, 그것은 점유를 허락받고 그냥 점유하는 것이지 임대차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채권자가 내가 당신에게 준 돈을 임차 보증금으로 돌리고 나는 임차인으로 살겠다. 그것은 임차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채권 채무 관계인데 그것이 임차 보증금으로 바뀌고 계약서를 썼을 때 그때부터는 진정한 임차인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 점유하는 것은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전에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분양을 받고 점유하는 경우도 역시 임차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양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분양만 받은 상태에서는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받기로 하고 이 집을 계약을 했었는데 자, 이런저런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고 자, 매매 계약을 임대 계약으로 돌렸다면 그때부터는 임대차가 성립하겠죠. 자, 그러나 단순히 분양을 받았다라면 임차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성립하느냐는 거죠. 자, 임차인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는 그 집 주인에게 보증을 써달라. 그래서 집주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을 썼으니까 임차인이 채무자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임차인은 두 개의 권리를 별개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별개로 봅니다. 임차인이면서 채무자일 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채무자로서의 의무, 그건 별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때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이 임차인이 위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서는 이러한 임차인이 위장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만약에 임차인에게 배당이 있을 때는 자,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증거를 제출해라. 낙찰자와 대항력 문제로 임차인과 명도 문제로 싸울 때는 역시 자, 진정한 임차인인지를 입증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때가 있고, 법인이요. 자, 큰 회사죠. 법인 회사일 때가 있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임차인으로서의 행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자, 역시 제 경험상 채무자가 임차인일 때는 자, 집주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라는 것은 집주인과 소유자죠. 임차인은 특수관계입니다. 보통은 거의 친인척인 가능성이 커져. 그것처럼 법인이 채무자이고 그 대표자가 임차인인 경우 이때도 이 임차인인 대표나 이 법인이나 모두 소유자와 집주인 소유자와 특수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채권은행에서 이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아뒀을 때가 많습니다. 자, 무상임차인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만 채권은행에서 무상임차인 각서가 있고 자, 임차인과 집주인 소유자가 특별한 관계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입찰을 해도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임차인의 여러 가지 형태, 자격, 자,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안산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빌라 57평방미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입니다. 자, 채무자는 최 씨고요. 채권자는 유동화 회사입니다. 자, 2007년 11월에 1억 6천 감정에 1억 7,20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니까 자, 임차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99년 6월에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두 사람은 96년 전입입니다. 자, 그래서 외형상 이 두 사람은 대항력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임차인이 자, 빌라나 아파트나 매한가지인데 자,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의 임대차가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납득이 좀 어렵죠. 자, 위장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더군다나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둘 다 96년 12월 같은 날짜입니다. 자, 임차인이 96년에 전입해서 이것이 경매가 되는 2007년까지 10년간 한 집에서 임차인으로 살았다. 역시 납득하기 힘들죠. 자, 보증금 1200, 자, 1500을 주장했는데 이 임차인은 만약에 각자의 임차인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둘 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직 배당까지는 배우시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등기부상 모두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안산이죠. 안산에서 지금 현재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안산은 3천만 원 이하 임차인이 1200을 배당을 받죠. 그래서 둘 다 1200씩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래쪽의 기록입니다.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이 장 씨는 채무자의 아들로 되어 있고요. 원 씨는 자, 채무자의 자부. 결국 둘은 부부라는 거죠. 자, 친인척 간에도 임대차는 성립하니까 만약에 임차인으로 인정받는다면 이제는 부부니까 따로따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뭉쳐서 하나의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하나의 세대로 임차인으로 인정받는다면 각자 1200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200이 됩니다. 그 보증금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1200 따로 받느냐 아니면 뭉쳐서 한 집으로 보고 1200 받느냐. 자, 이것은 큰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기록으로 봐서는, 자, 채무자의 아들과 그 며느리니까 임차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또 채권자가 가장 임차인이라는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을 못 받게 배당 배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같이 살았다라면 임차인으로 인정받기는 무척 어렵죠. 자, 같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임차인이냐? 실제 계약이라는 것이 행위가 있었고 그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임대 보증금을 실제 주고받은 근거가 있느냐?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양천구 신정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55평방미터 건물과 대지권 모두 경매 대상이고요. 소유자는 서씨이고, 자,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06년에 감정가 1억이었고요. 자, 한 번 유찰된 후 누군가가 단독으로 8,15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자, 역시 아래쪽에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서씨이고 임차인도 서씨입니다. 자, 방 2칸짜리 빌라에 그중 방 1칸을 임대를 쓰고 있다. 나머지 1칸은 기록으로 보면 채무자가 쓰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 남매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매가 아니고 남매가 아니 조그만 방 2개짜리 빌라에 같이 살고 그중 방 하나를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거죠. 자, 이것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 2001년 3월 달에 건저당인데 그 이전에 전입했으니까 외형상 대항력이 있죠. 자, 그래서 이 3,800을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한다면 못 받는 금액은 낙찰자의 인수가 되는데, 자, 이 경우에 과연 이것이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자, 등기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집주인도 이 빌라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자, 집주인 서씨도 자, 이 빌라에 소유권을 취득한 때 이 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여러 번 돈을 빌렸는데, 자, 그때도 역시 2001년에도 이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서씨가 40 몇 년생이면 나이가 있고 가족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 누이가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낙찰가에 비하면 많은 부분을 배당을 받긴 합니다만 나머지 못 받는 금액,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이것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은
부산시 남구의 주택입니다. 자, 주택과 건물과 토지가 일괄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 김씨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2006년 6월에 대략 2억 정도의 감정이 되고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하고 또 누군가 낙찰받고 불가가 난 뭔가 복잡한 사건을 2007년 2월에 1억 6,400의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볼까요? 자, 역시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 김씨가 있고 임씨가 있습니다. 자, 김씨는 1,500이고 외형상 대항력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죠. 자, 1975년에 전입한, 아주 오래전에 전입한 보증금 1억 1,500의 임시가 문제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0년에 농협으로 건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았고 그 이전 94년 11월 달에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임씨는 75년부터 거주했고 그 보증금 1억 1,500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기록에 의하면 전 소유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현재 채무자의 장인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소유자고 친인척 관계인데 과연 1억 1,500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자, 큰 금액이죠. 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대출을 해놓은 농협에서 무상임차인 각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한 채무자의 친인척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무상임차인 각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8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판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 4개는 자, 물론 내용은 다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만 임차인이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했을 경우 금반은 자, 시인이 측, 민법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얘기죠. 중요한 원칙인데 금반은 한 번 내뱉은 말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 내가 무상임차인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채권자에게는 다시 임차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시인이 측 같은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믿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했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임차인이 지는 패소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제 개인적으로는 무상임차인 각서가 있다는 내용만으로서 낙찰받고 제가 낙찰자가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무상임차인 각서를 쓰고 그리고 채무자와 친인척이고 같은 집에 거주했다라면 최종적으로 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 사건이 제가 어떻게 소송까지 간 것 정도 알고 있고 그 결론 인도명령이 났는지 아니면 명도소송에서 낙찰자가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알지 못합니다만 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은 무상임차인 각서가 있는 물건이라 해서 무조건 입찰하실 게 아니고 그러한 무상임차인 각서가 채권자가 법원에 이미 주장해서 그것이 공지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입찰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무상임차인 각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러 사건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다음 사건 말씀드릴게요. 자, 마포구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60평방미터고요. 자, 박 씨가 소유자, 김 씨가 채권자입니다. 2006년에 9천만 원 감정, 2007년에 7,2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에 김 씨 2001년 3월에 전입하고 보증금이 7천인데 그 김 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임차인으로 나타나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확정일이나 배당 요구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자,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배당 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 한 걸로 본다는 판례가 있죠. 자, 확정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2002년 1월 근저당보다 그 전입이 빠르죠. 자, 이 김 씨가 과연 대항력이 있느냐? 배당을 어떻게 받을 거냐? 자, 강제경매니까 임차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자, 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인으로서의 확정에 대한 내용도 법원에 기록이 나와 있을 텐데 별도로 확정을 신고하지는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세대 열람에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무조건 대항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요구를 하고 그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세대 열람에 나타나는 것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조사한 것이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고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세대 열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김 씨는 대항력이 여전히 인정이 되는 거죠. 자,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확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 역시 뒤에 배당과 관련해서 확정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만약에 확정일조차 빠르다면 이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받을 테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문제는 없죠. 근데 만에 하나 이 김 씨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하고 종기일 이전에 이사를 가버렸다면 이 김 씨는 대항력을 상실하니까 배당도 받기 어렵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김 씨가 언제 이사 갔느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확정이 없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사 갔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사건 말씀드리죠. 자, 다음은 평택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62평방미터의 아파트고요. 자, 이것이 6,300에 감정되고 5,700에 낙찰됐습니다.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볼까요? 자, 이 김 씨가 임차인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 날짜가 2004년 10월 15일입니다. 날짜를 자세히 보시죠. 김 씨가 2004년 10월 15일 날 전입, 같은 날 확정. 자,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2004년 10월 15일 날 소유권 취득, 그리고 같은 날 근저당입니다. 이 4개의 날짜가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은 전입과 점유가 있은 그 이길부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 그래서 2004년 10월 16일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저당 2004년 10월 15일보다 늦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배당은 소액 배당을 받게 되겠죠. 자, 평택이니까 1200만 원의 소액 배당은 받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얘기할까요? 경남 진해시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주택이 크네요. 439평방미터. 건물도 있고요. 자, 이것이 3억 1,500에 감정되고 2억 5,2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2층짜리 주택인데, 자, 여기에 황씨가 임차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증금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89년부터 전입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001년입니다. 자, 기록을 잘 보시죠. 자, 황 씨는 원래 전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당해서 경매를 정 씨가 낙찰을 받았고, 정 씨가 대출을 진해 동부신협에 받을 때, 자, 이 황 씨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찰받은 원래 최초의 소유자가 경매를 당하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그 위에 대출을 받는데 이 황 씨가 채무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진해신협에서 1억 1,700이라는 대출을 해줄 때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준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황 씨는 대출을 받을 때 아마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이 황 씨는 이 3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입찰을 하신다면 신협의 무상임차인 각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내용은, 자, 친인척이나 가족 간의 임대차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위의 임차인이고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임차인이 될 수 없다라고 배우셨습니다.